네, 목요일 이 시간은 미디어 프로파일링 코너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 계속 나와주고 계시죠.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예. 좀 사담을 나눴는데 그 많은 유튜브 시청자분들께서 도대체 그 시간에 무슨 얘기하냐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내용은 극비라서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최진봉 교수님께서 지난주 우리 미디어 프로파일링 유튜브 네. 조회수가 60만이 넘었다 깜짝 놀라시길래 맞아요. 거의 제가 70만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뉴스하이킥의 핫한 코너는 100만이 주로 넘기 때문에 분발하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몰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100만 70 정도 되면 70만 되면 많이 나온 줄 알고 자랑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100만짜리도 있었군요. 네. 지금 뭐 조회수 얘기한 김에 네. 지금 87만이라고 그래요? 이 또 됐다고 그만 합니다. 늘었네요. 100만 네. 가겠는데요, 이러면. 그러니까요. 오늘 또 들으시고 네. 지난주 거 들어주시면 100만이 될 것 네, 같습니다. 문희정 평론가님께서는 아끼시는 게 있는데 방송에서는 못 하시니까. 네. 그렇고요. 일단 지금 조회수 얘기 나왔으니까 예. 저희들 자랑이라 조금 쑥스럽긴 하지만 예. MBC 월드컵 중계 시청률 지난주에 우리가 이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탁월한 1위를 달리고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월드컵 중계뿐만이 아니고요. 뉴스 역시 MBC 뉴스데스크 시청률 계속 상승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뭐 그 뉴스 같은 경우에는 부동의 1위가 KBS예요. KBS가 제일 많은데 네. MBC 같은 경우는 SBS보다 예전에는 좀 뒤처져 있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이제 SBS를 능가해서 추월했고요. 네. KBS에도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네. 그게 이제 일반 시청률 이제 시청률 조사기관에 조사한 내용이고 네. 유튜브 조회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 뉴스 보는 거는요 MBC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KBS보다도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추세라고 하면 앞으로도 MBC 이제 뉴스나 아니면 월드컵 같은 경우는 행사니까 그렇지만 뉴스 예. 시청률이 높다고 하는 것은 뉴스를 지지한다는 의미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뭐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네. MBC가 어쨌든 이제 그 윤석열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또 전용기 탑승 거부라든지 아니면 MBC 기자를 향해서 뭐 언쟁이 있었던 부분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MBC를 응원하려는 목소리가 저는 많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현 정부에 실망한 분들이 같은 입장에서는 MBC를 향한 정권의 이런 정말 대놓고 네. 표적하듯이 공격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불만 또는 뭐 이제 MBC에 대한 응원 이런 네. 부분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시청률 또 그다음에 유튜브 조회수가 늘어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일반 시청률이 그렇게 나오는 것도 그건 정말 그 지지하시는 분들 이외의 분들까지도 그럼요. 보고 계신다는 의미잖아요. 감시의 눈길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안에. 네. 무슨 얘기 하나 그럴 수도 혹시라도 있죠. 네. 트집 잡을 만한. 제가 그 감시는 크지 않을 그렇습니까? 거다라고 예, 계속 그 얘기 말씀드렸었는데, 하고 계시죠. 네. 자 그렇다면 신뢰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아요. 지난 9월에 시사인이 2022년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예. 일단 가장 신뢰하는 방송 매체는 KBS가 17.7%가 나왔고요. 네. MBC가 15.3%로 2위, JTBC가 9.8%로 3위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MBC만 오르고 KBS와 JTBC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다 하락을 한 그 비율이거든요. 네.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9월에 조사를 한 거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10월 이후에 조사를 했더라면 또 순위는 바뀌었을 바뀔 수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MBC 콘텐츠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문희정 평론가님 말씀 주셨다시피 방송 시청률이란 것이 늘 고정된 게 아니라 오르락내리락 하고요. 그렇죠. 네. 지금의 MBC의 상승세가 반짝이냐 아니면 오래갈 추세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중요한 어떤 원인 중에 하나가 네. 대통령실이 MBC에 대해서 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탄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런 행태가 결국은 시청률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대통령실이 더 강하게 공격을 하면 할수록 또는 국민의힘이 강하게 공격을 하면 할수록 국민들은 MBC를 응원하는 쪽으로 더 마음을 모아준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래서 그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 이렇게 특정 언론사를 타겟 삼아서 계속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이 도리어 마이너스예요. 그거는 절대 저는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
어떤 그 견해 때문에 언론사의 어떤 표현의 자유라든지 언론의 자유 자체가 억압되는 것을 국민들은 상당히 반감을 갖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현상이 지금 MBC를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고 네. 그런 현상의 반발 심리가 일정 부분 MBC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MBC에 대한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의 이런 어떤 그 경향성이랄까요? 예. 이런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MBC의 시청률은 계속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핵심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MBC에 각을 세우면 세울수록 그 국민들의 지지가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 사실 거기서 핵심은 MBC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언론사다운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은 중요한 그게 거거든요. 중요하겠죠. 그럼요. 네. 근데 그 창사 61주년이 됐어요. MBC가 예. 그 박성재 사장님이 그 기념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주인인 국민을 믿고 MBC의 미래를 위한 힘을 좀 모아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MBC가 정말 국민만을 바라보는 방송 논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네. 국민들은 언제까지나 MBC를 지지할 것이다. 아하. 네. 잘하는지 계속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께요. 매 눈으로. 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공영방송 정치 독립 법안이 과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죠. 네, 통과했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를 시켰는데요. 네. 국민의힘 좀 반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건 네. 항상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에 친한 분들 또는 정권이 일정 부분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사장으로 임명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이유가 뭐냐면 이사회 구성 때문에 그러거든요. 예. 이사회 구성 같은 경우에 KBS는 여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사회를 추천하는 이사들을 추천하는 몫이 여야로 나눠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KBS 같은 경우는 7대4, 7명을 여당, 4명을 야당이 MBC 같은 경우는 방송문화진흥회가 대주주인데 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6대3, 여당이 6명, 야당이 3명. 그리고 EBS 같은 경우는 여당이 7명, 야당이 2명이에요. 네. 그런 구조로 되다 보니까 여당의 그 친한 분들이 또는 여당에서 원하는 사람이 또는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사람이 사장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거든요. 예. 이 구조를 깨자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정권 바뀌면 늘 사장 바꾸면서 논란이 되고 그러니까요. 또 친정부 인사가 온다는 것 때문에 노조에서 항의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구조 자체를 바꾸자.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럼 왜 이렇게 했냐? 법에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네. 규정이 없어요. 이런 규정이. 그런가요? 그러니까 방송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예. 방송문화진흥회법이나 아니면 방송법에는 방통위가 이사들을 추천해서 KBS 같으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는 방통위에서 추천한 방통위원장이 방문희 이사를 임명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네. 몇 대 몇 이게 없어요. 아예.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 관례적으로 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관례로요. 네, 여야가 나눠서 한 게 관례적으로 해온 거기 때문에 네. 이 구조를 지금 당장 바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아하. 어느 법에도 몇 대 몇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번 기회에 아예 추천 단위와 추천하는 이사 수를 명시하자는 거예요. 아하. 그게 이 법의 주요 내용인데요. 예를 네. 들면 이번에 이제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21명의 이사. 지금은 이제 방송사마다 KBS 11명, MBC 9명, 그다음에 EBS 9명이거든요. 네. 이걸 다 21명으로 통일하고 대신 시청자위원회가 4명을 추천하고요. 네. 국회에서 5명을 추천하고 예.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가 6명, 직능 단체 예를 들면 방송기자연합회나 PD연합회나 방송기술인연합회나 이런 데서 네. 각각 2명씩 이렇게 해서 21명의 이사를 만들고 아하. 또 하나는 사장 선임에 있어서는 네.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 사장을 먼저 면접을 하고 그중에 이제 복수로 올라오잖아요. 예컨대 뭐 3명이 올라오거나 2명이 최종 후보로 올라오면 네. 이사회에서 이사회에서 21명 중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사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가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네. 사실 뭐 저희도 상암동 지나다니다 보면 방송 정치 독립, 네, 맞습니다. 여의도도 그렇고요. 네. 다 플랜카드 붙어 많죠. 있던데 대부분이 방송 관련자들, 구성원들, 노조들, 단체들이 게시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줄곧 이게 몇 년 동안 요게 온 거니까 예. 지금 이 국회 과방위 예. 법안 심사 소위의 통과를 이분들은 다 환영을 하겠네요. 다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언론 노조, 그다음에 직능 단체, 예. 학계에서도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저는 봐요. 물론 뭐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들이지만 학계 네. 같은 경우 공식적 입장은 나오지 않았고요. 예. 반대하는 건 딱 한 곳이죠. 국민의힘. 그리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다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 되게 이제 저희들이 접한 이유는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 법안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예. 근데
어떤 근거도 없나요? 저는 어떻습니까? 제 생각엔 근거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분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뭐냐면요. 아까 예. 제가 추천 단위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중에 직능단체를 문제를 삼아요 지금. 그러니까 방송 직능단체가 세 군데인데 방송기자연합회, 그다음에 한국PD연합회, 예.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여기서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돼 있거든요. 네. 요 부분이 이제 노조하고 가깝다 이렇게 지금 친야 성향이다 이렇게 네.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예. 저는 이분들이 상당히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요. 방송기자연합회라고 하면요. 뭐 모든 방송사 다 들어 있습니다. TV조선 채널A도 다 들어 있어요 그 안에. 네. 방송기자연합회 안에.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PD연합회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종편 그다음에 일반 방송사 연합회 다 들어와 있고요. 네. 그다음 방송기술인연합회도 이건 이제 기술인들이시니까 이건 관계없 정치적인 무슨 편향성이 없어요. 물론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정치적 성향은 있을 수 있지만 예. 연합회 자체가 어느 한쪽에 편향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연합회 입장에서 또는 이 직능단체에 상당히 기분 나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아하. 그래서 이렇게 직능단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종편이든 일반 방송사든 PD든 기자든 또 기술인협회든 이런 분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네. 어느 한쪽에 치우쳤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이 예. 방송사, 언론사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저는 굉장히 편향적이고 정치적인 게 그런 부분에서도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이제 K본부 분한테 물어봤어요. KBS 내 여론은 어떤가 그랬더니 아유 저희는 대한민국이에요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만큼 그냥 대한민국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듯이 KBS 안에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근데 그렇겠죠. 저는 MBC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겠죠. 정치적 자유가 있는 나라고 정치적 성향은 다 다를 겁니다. 다만 MBC가 무슨 뭐 친민주당 성향이어서 저희가 국민들이 지지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분명히 네. 말씀드렸어요. 그러게요. 어떤 정치적 성향 때문에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네. MBC가 언론사 본연의 그 입장에 가장 부합하기 때문에 지지하는 네. 거거든요. 예. 그런데 왜 자꾸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낙인을 찍으려고 하시는지 저는 그 부분이 좀 답답합니다. 네. 자, 앞서 최진봉 교수님 말씀 중에 KBS, MBC, EBS 소위 공영방송이라 하는 곳의 지배 구조 자체가 예.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관례상 여당 다수 추천이다 보니까 매번 그런 사장 선임 등의 그 부분에 있어서 친정부적 뭐 이런 성향, 그 정권 바뀔 때마다 지금 같은 시기가 큰 갈등 상황이고요. 그렇죠. 문희정 평론가님께 이건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바라보는 네. 민주국가 외국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유사합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다르죠. 사실 네.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는 공영이 붙은 이유가 있잖아요. 예. 시청률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또는 제작비가 굉장히 많이 들더라도 다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반드시 제작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을 책임지고 제작하기 위해서 국가가 공영방송이라는 거를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정부의 입맛대로 만약에 보도만 한다 또는 만든다라고 하면 그건 공영이 아니고 관영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공영방송들은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독립적인 부분이 있고요. 네. 자, 저희가 온 국민이 지금 이사진의 구성이 어떻고 여당 추천이 몇 명 이걸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외신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배 구조와 관련해 가지고 공영방송의 이사진 구성이 어떻고 이걸 혹시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는데요. 그걸 알 필요는 기억에 없죠. 전혀 없는데요. 그렇죠. 네. 그걸 알 필요는 그게 없어요. 뉴스가 된 적이 없었던 것 없어요. 같은데요. 전혀. 네. 저도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독립적이란 얘기인 거죠.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당연하죠. 아. 예. 물론 그렇네요. 그런 얘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계하고 또는 뭐 네. 정부 쪽하고 공영방송 사이에 트러블이 있을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비정상적이고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 네, 네. 뭐 정부 입장에서 껄끄러운 비판의 목소리 나올 수 있는 거고 예. 그건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오히려 그리고 보장돼야 된다라는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이 언론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사안에서 최근에 이제 관심을 집중받고 있는 이슈가 하나 있죠. 화물연대 파업. 과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도대체 왜 파업을 하는 거고 옳은 건가? 정부의 강경 대응은 어떤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당연히 언론 방송의 역할이 중요한데 칠봉 교수님, 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우리 보도 어떻게 예. 평가하십니까? 저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쭉 이제 신문들 특히 신문들이나 예.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헤드라인만 쭉 보잖아요. 네. 그럼 대체적으로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네. 이게 주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요, 잘 보세요. 지금 그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은 뭐냐면 네. 안전운임제
그렇죠. 이 연장이 문제거든요. 예. 근데 이게 주가 돼야 되고 이것 때문에 물론 뭐 파업을 해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하나의 파생된 문제로 짚을 수는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거의 모든 제가 말씀드린 언론사들 쭉 한번 보세요. 오늘 아침에 예를 들면 헤드라인 쭉 나온 거 보면 전부 경제적 악영향만 쭉 얘기해요. 네. 아니 그건 사이드 이슈이니까 얘기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근데 왜 그러면 본론적인 문제, 즉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안전운임제가 왜 중단이 되는 상황이고 일몰이 되는 상황이고 네. 왜 6월에 한번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연장되지 않고 지금까지 오게 됐으며 그렇죠. 화물연대에서는 뭘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전혀 부각이 안 돼요. 아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이거는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이죠. 화물연대하고 예를 들면 정부 측의 의견이 부딪히면 네. 양쪽의 의견이 공정하게 잘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여론이 제대로 형성이 되고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화물연대의 주장 그리고 그 안전운임제를 하지 않았을 때 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이 안 되고 있어요. 어허. 그리고 경제적 악영향만 얘기해요. 네.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파업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이미지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화물연대 파업의 본질적인 문제는 이슈가 되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다 보니까 화물연대 측에서는 항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왜 우리가 주장하는 주장은 전혀 보도가 안 돼 있고 안전운임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품목 확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언론에 보도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네.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네. 되게 기가 막힌 게요. 예.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이 그 이상하게 그쪽만 섭외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서방 국가에서도 폐기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 있죠.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나 마거릿 대처 전 수상 1980년대. 네. 예. 네. 그때처럼 노조를 때려잡아야 한다라는 식의 강력한 정부가 어떤 예. 이번 기회에 노조에 대해서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식의 인터뷰가 실려 있어요. 꽤 많은 언론에서. 아, 그렇습니까? 저는 그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지금 네. 2022년이거든요. 네. 예. 자, 그런데요. 해외여행 많이들 가시니까요. 가시면 되게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파업이 많지 않습니까? 지하철 툭 하면 런던이나 파리는 거의 뭐 오늘 파업이라 이건 일상사고 파리 시내는 뭐 한 번 파업하면 불타고 지난번에 샹젤리제 거리도 불탔던데 네. 자, 그러면 이러한 파업들에 대해서 해외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나라가 예. 시위와 파업을 보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언론들이 구분이 안 돼요. 네. 편집회의 같이 한 것처럼 헤드라인 다 똑같이 뽑죠. 거의 비슷하죠. 다 예, 똑같죠. 논조가. 예, 예. 근데 이제 해외 외신들 같은 경우에는 달라요. 네. 근데 사실 어느 쪽 편을 드는 우리처럼 피해나 불편이라든지 또는 파업과 관련해서 반노동적 행태를 아예 못 박아서 헤드라인에 걸어놓은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 그냥 굉장히 드라이하게 예. 그러니까 철도 파업이 있고 예. 뭐 또는 영국에서 공공 부문의 파업이 있는데 크리스마스 때까지 지속될 거야 이런 식의 헤드라인을 뽑죠. 저도 드라이하게. 그렇게 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이들이 왜 파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쭉 써놓습니다. 주장들 쭉 써놓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 할 거고 의회가 어떻게 할 거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맞서가지고 정책을 어떤 식으로 할 거고 이런 임금 인상을 결정했고 이런 식의 내용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하고 굉장히 언론이 파업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결국은 의견은 각자의 시청자, 독자, 국민 한 그렇죠. 부분들께 맡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예. 왜 그 판단까지 언론이 직접 해줍니까? 그건 최 교수님 우리 언론이 더 친절한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무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한쪽의 의견들이 지배적으로 차지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아까 문희정 평론가 지적했던 것처럼 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전체적으로 언론사가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헤드라인이 나온 부분은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국론 통일을 지향하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하. 좋은 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좀 무섭네요. 왜냐하면 전체주의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론은 다양성이 있는 거고 다양한 여론들이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언론인데 그 예. 언론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다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거 자체가 큰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네. 특히 이제 최근에 경향성을 보면 이게 사주가 있는 언론사들 같은 경우는요. 특히 네. 이제 신문사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은 언론사들이 이렇게 사주가 바뀌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경향을 보이는 언론사일수록 더 친기업적이고 친재벌적이고
예를 들면 기득권적이고 이런 네. 경향성을 보여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익과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 이익을 놓치기 싫은 거고 언론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그런 입장에 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영방송이 중요하다고 늘 우리가 주장을 하는 건데 예. 오히려 지금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 문성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민영화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민영화를 하면 할수록 결국 이런 또 문제점들, 즉 본인의 언론사가 소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언론사를 소유하는 기업을 방어하는 사적 이익이 그렇죠. 개입되는 그럴 문제가 수 생기네요. 있는 상황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광고 듣고 미디어 프로파일링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디어 프로파일링 최진봉 교수, 문희정 평론가 두 분과 함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님, 네. 요즘 국제 해외 뉴스 물론 다양하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두 가지 집중되는 이슈가 하나는 카타르 월드컵이고요. 네. 또 하나가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중국에서 시진핑 퇴진 시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굉장히 이례적이었죠. 예. 왜냐하면은 사실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확진자가 소수만 발생을 해도 지역 전체를 봉쇄해야 하는데 이게 네. 어느 정도냐면 그냥 아파트에 바리케이트 쳐버리고 못 나오게 하거나 고속도로를 봉쇄를 하고 대중교통 못 다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심하고 그다음에 예. 무증상이어도 일단 감염되면 무조건 격리시설로 보내는데 사실 이 격리시설 내에서의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이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분노하게 했는데 막 탈출하고 이런 모습 저희들이 봤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사실은 그 봉쇄를 풀어라 하는 시위는 그동안 좀 산발적으로 일어나긴 했는데 이번에는 살짝 양상이 달랐던 게 뭐냐면 동시다발적으로 확인된 곳만 12개 이상의 도시에서 벌어졌어요. 네. 뭐 숫자는 수천 명, 많으면 수천 명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모교죠. 칭화대와 베이징대를 비롯해가지고 네. 전국 50개 대학에서도 시위가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예. 온라인상에서도 물론 시위 관련해서 게시물은 올라오는 족족 삭제가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백지를 올려요. 네. 예. 그렇다면서요? 그리고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올려요. 이게 이제 시위에 대한 연대의 뜻인데 지금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백지까지 들고 나오는데 이 백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네. 번째가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아. 굳이 하지 않아도 다 알죠. 이거하고 네. 또 하나가 혹여라도 여기에 쓴 구호로 인해서 본인이 받게 될 불이익에 대비를 해서 쓰지를 않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화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중국인들이 있는 곳 또는 이 봉쇄 반대 시위에 조금 지지를 하는 곳에서도 연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뭐 공산당 물러가라, 시진핑 물러가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거죠. 네. 세계 각국에서 연대 시위가 일어난다 말씀 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홍대 앞에서 특히 네. 그 중국 유학생들과 여기에 동조한 우리 한국 학생들 같이 나와서 백지 시위하고 이 모습 봤는데요. 그렇죠. 그러던 와중에 장점인 전 국가주석 사망 소식이 들려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장점인 전 국가주석이 사실 지난번 당대회 때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예. 건강상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셨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자, 이 사망을 기점으로 혹여라도 1989년에 있었던 테난먼 사태가 재발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우려가 서방 언론 측에서 흘러나왔어요. 이건 네. 무슨 얘기냐면은 그 당시에 후야오방이라는 당시에 학생들의 시위에 대해서 조금 관대하게 대응했던 그 정치인이 죽고 나서 그 장례식을 기점으로 이제天安문 광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온 그렇게 해서 그랬었죠. 중국 최고의 어떤 민주화 시위, 저희가 봤을 땐 민주화 시위지만 중국 정부는 아직도 공식적으로 폭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天安문 사태에 대해서는 아예 검색조차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혹여나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서방 언론으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약간 좀 다르게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중국에서 시위가 벌어졌는데 그 시위가 벌어진 걸 어떻게 알았냐면 외신 기자들도 네. 물론 이제 특파원이 있는 쪽은 뭐 현장에 달려간 기자들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네. 이제 보통 SNS상에 동영상이 올라와서 이제 그걸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빨리 삭제되기 전에. 네. 근데 제가 되게 좀 놀랐던 게 이 중국에서 봉쇄 반대 시위가 벌어지자마자 대부분의 주요 외신들 일면 홈페이지 일면에 다 걸리는 거예요. 어허. 어떻게 저는 좀 약간 좀 당황했던 게 네.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이 규모 자체가 크거나 또는 중국의 체제 자체를 흔들거나 시 주석의 어떤 권력 자체에 굉장히 위협을 강화하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네. 만약에 그 숫자, 물리적인 숫자나 어떤 파급력은
중국만 따진다면 우리가 매주 토요일 하고 있는 촛불 집회가 오히려 더 파급력이 더 크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 그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방 언론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네. 저는 그 서방 언론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네. 이제 중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서방 국가와 중국이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지금 체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하. 그 시위만큼 사실 활용하기 좋은 게 없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사실 중국 정부는 또는 중국 관영 매체는 지금 공식적으로 어떤 시위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정을 안 합니다. 중국 관영 매체에는 전혀 보도가 안 된다는 말씀이죠?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도 공식적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요. 예. 다만 국제사회에서 계속 평화적인 시위를 보장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중국 정부는 무슨 얘기죠? 저희는 시위 자체가 없습니다. 약간의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죠. 아하.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최 교수님 어떻게 예.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그러니까 서방 언론들이 이미 다 보도했잖아요. 뉴욕타임스 보도. 우리나라 언론에도 이미 다 보도했어요. 그렇죠. 칭화대 뭐 베이징대 이거 치위하는 거. 네. 그리고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타이타닉이라는 단어. 예. 이 단어 검색이 좋아요 수를 엄청 받고 있대요. 네. 이유가 뭐냐면 장점인 주석이 본인이 주석을 할 때 네. 97년 네. 그 당시에 개봉을 그러니까 중국에서 타이탄이 개봉되도록 허용을 해준 거예요. 아. 그게 상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헐리우드 영화가 중국에 최초로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것을 개방. 자꾸 왜 올리겠어요? 예. 장점인의 이 사망을 기점으로 해서 네. 이게 더 확산될 여지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미디어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문희정 국제시사 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